안녕하십니까. 시간은 많이 남았죠? 네. 248페이지 할 차례인가요? 그 107번 문제 안 풀었죠? 248페이지. 거기 107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07번. 지금 이게 이제 비과세 얘기인데, 그 중에서 보유기간에 관한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보유기간. 우리가, 비과세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그죠? 근데 그 2년 보유하지 않아도 2년 보유한 걸로 봐주는 예외 규정이 쭉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건설임대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건설임대주택. 이건 이제 일정 기간 임대했다가 의무 임대 기간 끝나면 분양 전환한 주택 그랬죠. 그래서 얘는 뭘 하면 된다? 여기서 보유 2년 안에도 5년 이상 거주했으면, 그죠? 거주를 했으면 보유 2년 관계없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얘는 조건이 이제 2년 거주, 5년 거주죠. 그쵸? 그리고 이제 무조건 해주는 거 있죠. 수용. 수용은 무조건 비과세입니다. 왜? 뭐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근데 그 여기서 이제 일부 수용되는 경우가 있다 했죠. 전체 수용이 안 되고 일부만 수용됐다. 이렇게 되면 이 나머지 짜투리도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건 몇 년 안에? 이거 하고 나서 5년 이내 팔면 얘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가. 그죠? 이민을 가는 경우. 그죠? 이민 가니까 이제 무조건 비과세 해주는 거죠. 해외로 이주한다. 아니면 이민을 안 가지만 1년 이상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이렇게 있죠. 그럼 얘네들은 사실은 이민을 가거나 출국을 해버리면 얘는 세대 구성을 못 하는 겁니다. 왜? 출국하면 비거주자가 돼버리죠. 근데 세대 구성은 거주자로서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비거주자가 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따가 가는데 문 열고 나갔다고 너 이 문 열고 나가면 남이다 이제 끝이야? 이건 아니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못 팔고 나가면 몇 년 안에 출국 1로부터 2년 이내 팔면 여기까지는 뭐 주겠다. 비과세 해주겠다. 그죠?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첫 번째가 1년 이상 거주라고 돼 있죠. 1년 이상 거주. 보유가 아니고 거주만 하면. 부득이한 경우라겠죠. 그래서 치약상 형편 그럽니다. 학교 때문에. 근데 누구는 안 된다? 애들은 안 된다. 그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제 아직 어리니까 고등학생부터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엄마 품에서 교육을 좀 더 받아라. 그런 얘기죠. 엄마가 교육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죠? 뛰지 말라 그러고 아파트 살 때. 그죠? 엊그제 보셨죠? 뉴스에 그 층간소음 때문에 또 살인사건 난 거. 60 넘으셨는데 둘이 싸우다가 그죠? 쫄러가지고 죽었습니다. 위층. 63살인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뭐 그 2층에 이제 위층에서 한 2개월 동안 싸웠대요. 근데 그날도 이제 하도 떠드니까 밑에 가서 올라가서 뭐라 했겠죠. 그리고 내려갔는데 위층 사람이 또 내려온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또 그 뭐라 했다고. 그러니까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 층 사람이 칼로 쫄러가지고 죽었는데 63살인가 뭐 그렇습니다. 나이도. 근데 그 인터넷 댓글이 쭉 달렸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그 댓글 수백 개 중에서 참 웃기는 게 그 돌아가신 분을 갖다가 안타까워서 한 명도 없어요. 다 댓글이 뭐냐면 이 층간소음을 안 당해본 사람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자기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근데 저도 일부는 그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희도 우리 집에 그 막 층간저 있거든요. 개 키우고 막 그래가지고 개 짖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어느 때 순간 기분 좀 뭐 할 때는 욱하면 진짜 성질 무진합니다. 그다음 막 새벽에 1시 막 이렇게 되는데 쿵쿵쿵거리고 막 그러면 이 스트레스 겁나 받습니다. 저 같은 늦게 들어가 자는데 그때가 참 딱 들라고 할 때인데 딱 그러면 막 굉장히 짜증나죠. 근데 그 집은 꼭 1시쯤 되면 꼭 들어오나 봐요, 누가. 문 꽝 닫고 그리고 막 쿵쿵쿵 막 다녀요. 그럼 막 그 중중중 울리죠. 그러다 개 짖어요. 주인이 오니까. 그럼 막 스트레스 엄청 받죠, 그게. 그리고 그 생각이 들 것 같아.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밑에서 항의를 하면 그냥 애들 키우면 죄송합니다. 애가 좀 그랬죠. 얘기하면 좀 덜 할 텐데 막 적반하장이죠. 애가 그럴 수 있는 거지. 애가 그러면 뛰는 거지. 그럼 뭐 네가 그럼 아파트를 살지 말든가 아파트 같다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훅 가는 거죠. 그죠? 그럼 진짜 열받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하는 거죠. 서로 적반하장으로 나가니까 이제. 근데 매년 보면 그런 건이 되게 많습니다. 작년, 재작년, 그전년 계속 그런 게 하루 1년에 몇 건씩 있죠. 이게 참 심각합니다. 또 참지도 못하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밑에 층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병원에 가는 거예요. 병원 가서 1년 이상 장기간 질병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사를 가야 되죠. 그리고 직장 문제 때문에, 근무 상행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심할 거, 거주해야 되고, 이사를 어디 가야 돼? 타시군으로 가야 됩니다. 타시군으로.
여기 이제 1년 거주고, 우리 문제도 있는데 가끔 가다가 어쩌다 나오는 게 뭐냐면, 재건축 같은 걸 하게 되면, 그죠? 이게 만약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공사 기간 동안에 어디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전세를 살거나 월세 살다 들어가면 되는데, 얘들은 어떻게 했다? 요거 공사 기간 동안에 거주 목적으로 집을 하나 샀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 대체주택이라고 해요. 대체주택. 말 그대로 저거 대신 취득한 주택이죠. 대체주택. 그죠? 자, 그러면 얘 철거했습니다. 이사 갔죠. 자, 나중에 얘가 공사가 돼서 완공됐어요. 그러면 이 집 필요 없죠. 이로 이사 와야 되잖아요. 그죠? 이사 왔어. 얘 팔아야 되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자, 요거 팔 때 이 집은 여기도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뭘 받을 수 있다? 비과세 중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실무적으로 비과세 받으려면 되게 복잡합니다. 왜? 딸랑 이것만 되면 이거 여기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시험에 언급이 되면 그냥 재개발, 재건축에 따른 정비 사업으로 뭐 하는 경우 대체주택을 취득하면 이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은 뭐다? 2년 보유하지 않고 뭐만 하면 1년 이상 거주만 하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보유는 이게 답니다. 내용이 뭐 크게 문제 없죠. 저것만 딱 보면 문제 나면 그대로 맞출 수 있는 거죠. 107번에 1번을 보시면 옳은 거 그러는데 임대주택 포상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 임대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는다. 이 말이 막걸려요, 이게.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5년 보유했으면 비과세가 벌써 되는 거죠. 취득일로부터 그럼 얘가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이면 보유기간을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럼 맞나요? 이 지문이? 그 보유기간 5년을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 이렇게 바꾸면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가요? 건설임대차 5년 거주하면 된다 했잖아요. 자, 그럼 이 지문, 그 1번 지문에서 보유기간 5년을 거주기간 5년으로 고치면 이 문장이 맞는 문장이 되나요? 1번이?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는데 그게 지금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 5년 그러면 차라리 2년 보유하는 게 낫죠. 그잖아요. 내가 무슨 취득해서 거주를 5년을 해야 돼. 취득하고 5년. 그러면 취득하고 2년 지나면 비과세인데, 그죠? 취득일로부터가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임차일. 그 새 들어간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인 거죠. 근데 뭐 그렇게까지 언급이 안 되겠지만 여기서 나오면 그렇게 되면 그게 틀린 거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 아니라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근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문제를 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개념. 건설 임대주택은 5년 이상 거주.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2번은 왜 틀렸어요? 수용인데. 가로 안에 잔존, 짜투리는 3년이 아니라 5년이죠, 5년. 그죠? 틀렸고. 3번, 4번은 뭐, 둘 다 해외 2주, 1년 이상 출국인데, 둘 다 출국일로부터 3년이 아니라 2년이네. 이게 틀린 거죠. 5번이 정답이네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학교에 치약, 학교 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 그러니까 요새 학교 폭력이 많으니까 애들이 그 때문에 다른 학교 전학을 갈 수도 있죠. 그럼 집 팔고 가라. 1년 거주하면 비과세. 그 다음에 근무상여편, 세대 전수국, 그러니까 직장 변경, 전근 등 근무상여편 또는 1년 이상 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치료나 요양을 위해 세대 전후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뭔다?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1년만 거주하면. 그죠? 그렇게 됐어요.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넘어가서 109번을 보겠습니다. 109번. 109번. 다음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일단 얘는 이제 이거네요. 그 1주택 특례. 그죠? 집이 2개인데 하나로 봐주는 특례. 그에 관한 얘기네요. 그 첫 번째가 나온 게 뭐냐면 상속이죠.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뭘 받았다? 상속을 받았다. 그죠? 상속받아서 집이 2개가 됐다. 이제 뭘 팔아라? 이거 팔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얘가 시험에 이 부분이 언급이 되면 제일 기본이 뭐냐면 어느 주택을 먼저 파느냐가 제일 기본입니다. 그럼 잘 모르면 뭐 찍어라? 기존에 있던 일반 주택이란 말은 기존에 원래 있던 집을 말합니다. 걔를 먼저 파시면 되고 거기다 또 하나는 추가되는 게 이제 기간이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몇 년 안에 팔아라 이런 게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다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얘네들을 확실하게 일을 해야 되는 거지 어설프게 볼 것 같으면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이제 문제가 틀릴 수 있으니까 지금 문제풀이 하면서는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럼 얘는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무조건 뭘 팔면 돼? 얘를 먼저 팔면 됩니다.
그럼 무조건 뭐다? 1세대 1주택으로 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이렇게 하겠죠. 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지금 1번, 109번의 1번은 그 얘기죠.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한 1세대가 뭘 팔면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아니고 일반 주택을 해야 되죠.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2번 양도일 현재 1주택이라 함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게 지금 지문이 참 애매하죠.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그죠? 자, 이런 얘기죠. 내가 지금 현재 집이 하나 있어. 그래서 2년 보유했어. 근데 중요한 그 2년의 보유 기간 동안에 원래 집이 하나 있었어. 그죠? 집이 2개인 거죠? 2개 있었죠? 2개. 근데 얘를 팔았어. 팔고 지금 얘를 팔라고 그래요. 근데 현재 얘가 2년 보유했는데 얘가 1년 전에 얘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얘가 이 집을 팔 때 이 주택의 보유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어야만이 얘가 비과세가 됩니까? 아니라겠죠. 2개건 3개건 10,000개건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야? 지금 현재 내가 집이 하나면 된다. 세법 깔끔한 과목이라 했잖아.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잖아. 첫사랑이 누구냐고 안 물어보고 옛날 누구 사귀 이런 거 안 물어본다니까.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얘기인데, 자, 양도일 현재 1주택이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 동안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상관없는 거죠. 있고 없고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게 법이 읽으면 설명이 그런 것 같은데 읽어보면 이게 해석이 안 됩니다. 해석이. 실제 시험 보면 이게 지금 뭔 얘기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요? 없어야 된다는 거요? 이게 막 헷갈리죠. 그런 게 좀 죽이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제 정답입니다. 걔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필요 없다. 없는 건 상관없다는 게 있든 없든 상관없다. 그런 얘기죠. 3번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분양 하면 어떻게 한다 했어요? 합친 날로부터 5년. 자, 요거는 이제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학가를 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집이 2개가 되면 이러겠죠. 자, 요 케이스는 다른 애들은 전부 다 기존의 집을 파는 건데 얘는 그게 아니라겠죠? 왜? 그 기존의 집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겠어요? 본인 앞으로 집이 2채. 그죠? 근데 얘는 2주택은 맞는데 각각. 그러니까 여기서 기존의 집이 성립이 안 되고, 그리고 학가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집으로 학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뭐다? 아무거나 몇 년 안에? 5년 이내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학가는 5년이고 얘도 5년인데 지금 3번 지문이 동거분양이잖아요. 그래서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주택 양도로 본다. 이게 왜 틀렸을까요? 참, 이 문제를 내가 풀면서 그러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기본 개념으로. 가로 안에 직계 존속 중 하나 60세 미만인 경우는 제외. 그러면 한 사람이 60세 미만이면, 그러니까 둘 다 60이 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띠동갑 어떡할까? 띠동갑. 띠동갑은 나는 지금 60이야. 와이프가 나하고 띠동갑이야. 이제 48이요. 그러면 안 되는 겨? 안 되는 거죠? 왜? 한 명이 지금 60세 미만이잖아. 그럼 와이프 60 될 때까지 기다리면 난 70 넘어? 그죠? 동거봉행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와이프가 동거봉행 하고 있죠. 현재도 그죠? 그죠? 근데 무슨 60 그건 아니죠. 둘 중에 하나만 60 넘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60이 무슨 동거봉 동행을 받아. 60이 어디 가서 청년회장 할 나이에 동네 가면. 우리 시골 가면 진짜 우리 시골 가면 청년회장 60 넘었다니까. 우리 선배님이 청년회장인데 60 넘었다니까. 거긴 청년 60이 그죠? 60이 이장을 나오면 어린 놈이 권력을 탐한다고 그래요. 벌써부터 권력을 탐한다고. 한 70 돼야 이장 나오는 거. 60이 벌써부터 권력에 취해가지고 권력을 탐하고 이장 나온다고 막 그런다니까. 70 먹은 사람이 노인정 가면 어린 것이 벌써부터 노인정 갔다가. 아, 진짜 형들한테 혼난다니까, 형들한테. 요즘에 고령 많죠. 저희도 시골 가면 앞집에 그 노인정이 있거든요. 앞집에. 바로 저 앞집 앞에. 근데 막 연세가 80 몇 살 다 기분이 그래요. 근데 막 정정하십니다. 막 오토바이 타고 쉬 놀러 막 딸방 타고 막 다니고 막 그래요. 80 넘으신 분은. 그런 분들이 막 거기 있는 거지. 70은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막 형들이라 심부름시키고 뭐 사오라게 쌓고 막 그런다니까. 3번은 그러니까 60세 미만 둘 중에 하나만 60 넘으면 된다. 그죠?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죠. 그냥 둘 중 몇 년? 5년에 먼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4번은 분할이에요. 분할. 이게 뭐냐면 이죠. 이렇게 집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분할하는, 이렇게 분할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쪽은 건물이 없죠.
그럼 여기는 여전히 건물 부속 토지니까 같이 비과세가 되는데 여기는 나대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분할하는 순간. 그럼 얘는 뭐다? 1주택이 아니다? 아니다. 근데 분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되는 것도 있죠. 동일 대진의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분할했어. 그럼 양쪽 다 그럼 건물이 있죠. 그럼 얘는 뭘로 보면 돼? 2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주택. 자, 2주택은 둘 중 먼저 파는 거와 나중에 파는 것 중 어느 걸 1주택으로 본다?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 마지막에 남는 게 1주택이니까. 근데 법은 이렇게 돼 있죠. 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마지막에 남는 게 나중에 파는 게 1주택이다. 훨씬 이해가 빠른데 그죠? 말은 맞는데 법은 그런 식으로 물어보죠.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지금 4번은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나 이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만 분할 양도면 얘는 뭐가 되는 거? 나대지. 근데 얘는 뭐다? 1주택이 아니다. 근데 얘는 1주택 부속 토지로 본다. 그러니까 틀린 거죠. 5번은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틀린 건데 미치코 때문에 그런다 했죠. 일본의 미치코가 부산에 집을 사가지고 3년이 지났어.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앞집에 그 집에 살고 있는데 앞집에 삼돌이랑 눈이 맞아서 결혼했어. 오늘 혼인신고했어. 그럼 걔는 거주자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집을 팔면 그 비거주자였을 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뭐 해줘? 통산해줘요. 근데 전제 조건이 뭐야?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집에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되었을 때. 근데 얘는 지금 2년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전환이 되었을 때만 뭔다? 통산을 해주겠다. 이런 거죠. 됐다. 되겠어요. 자, 막히는 표 보시고. 나머지 뒤에 뭐 쭉 나오는 것들은 나중에 짝수분 때 풀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입주권 막 이런 거 나오는데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쭉 넘어가서 256페이지 117번 보세요. 117번. 117번. 엊그제 뭐 학원 가니까 모의고사를 봤나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침울해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 딱 보면 이상해.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모의고사 봤대. 모의고사 일요일 날. 그러니까 거기서 전별 당한 거예요. 전별을 막. 그러니까 이제 대본에 이제 여러분 모의고사 딱 봤는데 7월 달에 봤는데 점수 안 나왔어. 그럼 무슨 얘기 할 것 같아요? 나오는 게 다 보여서 2차는 포기해야 된다. 1차만 해야 된다. 다 그럽니다. 진짜 웃긴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맨날 얘기하죠. 2차 포기하면 포기해둘 수 있어요. 근데 2차 포기하면 여러분 1차만 두 과목 하면 시간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공부 되게 열심히 해갔죠. 소용없습니다. 이틀 공부하면 나머지 5일은 놀아요.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점수는 주소가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좀 더 아직도 시간 많이 남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모의고사 한번 보면 그럼 점수 잘 나오면, 그럼 그만해도 되는겨? 이번에 봤더니 70 나왔어. 아이고, 나 이제 뭐 슬슬 해도 되겠네? 개똥소리예요. 계속 해야 돼, 계속. 근데 꼭 보면, 처음 한번 잘못 보면 막, 뭐 실망해가지고, 뭐 세상 다 산 것처럼 뭐 어떤 밥도 안 먹고 막 시금을 전폐하고 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 간다니까. 아직 멀어서 아직. 시간이 지금 93일이나 남았구만. 무려. 그죠? 제가 학원 다닐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애가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그때 당시 나랑 동갑이었어요. 같은 학번이고, 여자인데, 근데 걔가 3개월 만에 합격을 해갔어요. 저 같은 학원에 다녔어. 근데 여자애인데 3개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알아요.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그때 왔어. 근데 나이가 똑같아가지고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가지고 알아요. 그래서, 근데 걔가 딱 진짜 3개월 공부했어요. 아줌마지. 그때 36인가 7이었으니까. 근데 붙었어요. 근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걔는. 진짜 막 시금 전폐하듯이 공부해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아침에 일찍 오면 와 있어요, 학원에. 그러니까 학원 오기 전에 수업하기 전에 한 2-3시간, 7시쯤 와가지고 한 3시간 공부하고 수업 듣고 오후에 점심 먹고 계속 공부하고 저녁 먹고 저녁 때 학원 문 닫을 때까지 공부해요. 그거를 꼬박하더라니까. 시험 보러 갈 때까지. 또 붙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안 돼? 그렇게 안 하잖아. 안 하죠. 지금도 안 하죠. 몇 번 얘기했잖아. 지금도 안 하잖아, 그렇게. 그러면서 맨날 점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앉아가지고. 그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2차만 하신 분들, 특히 열심히 하셔야 돼. 2차만. 2차만 하신 분들 1차 안 하니까 시간 여유 있으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하는데 택도 없습니다. 그 떨어지면 2년 공부한 거예요, 지금. 그죠? 그 제가 지금 어제도 공부하는데 거기 2차생들 몇 명 있거든요. 맨날 앉아가지고 놀아. 그 앉아가지고 소파 앉아가지고. 그거 그렇게 여유 부리면 안 돼요. 그때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나오긴 나와.
근데 간당간당해. 2차만 하는데 막 점수 월등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장담 못 한다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지금 이게 어영부영 할 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지금 눈에 불을 뜨고 공부해도 지금 천철판에 무슨 쓸데없이 뭐 2차만 하니 그런 얘기 할 시간에 무슨 공부를 하면서 공부를. 그죠? 아이고, 참, 걱정이다, 걱정이야. 내가 진짜 걱정 안 하려고 해도, 그죠? 도대체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무슨 공부하는 사람들이 처음 수업 나온 사람 같은 표정들이 지금쯤에 막 얼굴이 초췌해야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해가지고 막 어제 공부하느라고 잠도 못 자가지고 피곤해. 어제 하루 종일 도서관에 있었어.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야? 그냥 퇴근하면 그냥 저녁 가서 뭐 밥 먹고 놀고 TV 보고 드라마 보고 그리고 좀 짬나면 좀 불편하니까 잠깐 책 잠깐 보고 그럼 또 뿌듯하고 참 미치겠다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떨어지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제 말 좀 꼭 들으세요. 지금 답답해 죽겠어 아주 그냥 공부하는 거면. 그렇게 공부하고 뭔 얘기는 많은지 그냥 뭐가 되니 안 되니 아유 점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참. 제가 이제 댓글을 달았는데 인터넷에 어제 어떤 분이 밤 12시 몇 분에 글을 올렸어요. 댓글을 딱 올렸는데 그거예요. 2차를 공부하는데 점수가 너무 안 나온대. 그 세법을 뭐 기본 뭐 세 번 뭐 기출문제집 3번 보고 유학집을 3번을 봤대요. 근데 점수가 모의고사는 반밖에 안 나온대. 그래서 지금 큰일 났대. 다른 것도 안 돼. 세법도 안 나와가지고 미치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또 그렇게 올렸어요. 아 진짜 오후에 이따 밥 먹고 쓰려고. 오후에 밥 먹고 이거 한참 걸려요. 내가 볼 때 1시간 걸려. 그거 쓰려면. 근데 내가 볼 때는 그분이 기출문제를 3번 풀었다는데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출문제집을 3번을 풀었는데 모의고사 반타작을 못한다는 거는 그분이 공부를 잘못하신 거예요. 방법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정도 풀면 10개는 맞아야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근데 뭐 잘못된 거예요. 유학집을 3번이나 봤대요. 자기는 되게 열심히 한 거 내가 들어보니까. 근데 점수가 반도 안 나온다는 건 뭔가 잘못된 거죠. 공부 열심히 한다고 무조건 되는 건 아니죠. 열심히 잘해야 돼, 잘. 자, 얘는요, 사유가 있어요, 사유. 교환분합은. 이런 사유. 그리고 금액 조건이 있다 있죠. 자, 사유는 뭐 우리가 잘 안 물어보니까. 근데 금액 조건을 기억해야 되죠? 자, 이게 뭐라겠어요? 교환하는 쌍방 토지 가액의 차액이 어떤 조건을 갖춰라? 둘 중 큰 토지 가격의 얼마? 4분의 1이어야 된다. 뭐, 그거는 얘기죠. 이거 뭐 다 뻔한 얘기니까.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얘가 2,400이면 얘는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거의 4분의 1이야. 그죠? 그리고 금액 조건이 이렇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는 뭐냐면 이 사유 중에 개인이 경작상 필요로 교환하는 경우도 비과세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농지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걸 값. 이렇게. 일부가 껴있는 거죠. 그럼 농사지기 되게 불편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바꿀 수 있다겠죠? 자, 그러면 경작상 필요로 교환했습니다. 비과세 해줬어. 근데 문제는 얘가 비과세 받아놓고 경작을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라? 교환으로 취득한 농지를 의무적으로 뭐라? 경작을 해라. 언제? 경작상 필요일 때는 사후관리가 있다. 몇 년? 3년 이상 작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얘가 교환해서 3년 작용을 안 해버리면 추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자, 이게 기본이고 예외가 있죠. 자, 3년 안에 뭐가 됐다? 수용이 됐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강제 수용되는 거니까 무조건 3년 작용을 봐주고. 자, 아버지가 농사 짓다가 날이 너무 더워서 1년 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어. 나 작용 그만할란다. 날 더워서. 그리고 돌아가셨어. 일부러 가신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됐어? 상속이 됐다 그랬죠. 자, 그럼 어떡한다? 남은 기간 상속인이 작용을 하면 뭔다? 통산해준다. 자, 요게 지금 기본 개념입니다. 얘도 은근 시험에 잘 나옵니다. 툭툭. 이것만 단독으로 나온 적도 있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얘하고 한꺼번에 물어본 적도 있어요. 117번 문제가 기출문제예요. 117페이지, 117번 문제가. 가로치는 거죠. 경작상 필요의 농지를 교환하는 경우, 교환에 의해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몇 년 이상, 3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 그리고 가로 안에 새로운 농지 취득 후 몇 년 안에 수용되면 3년 이내 수용되는 경우도 3년 작용할로 봐주고, 그리고 교환하는 쌍방 토지가의 차익이 가히 큰 편의 4분의 1 이하면 뭔다? 비과세한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실 때 내가 이 문제를 풀다 보면 다 모를 수도 있다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제일 자신 있는 게 뭐예요? 4분의 1 이하죠. 그러면 막 찍지 말고 4분의 1이 2개죠. 2번하고 4번 2개니까 찍더라도 2번, 4번 중에 찍어야지. 그냥 안정감 있게 3번 찍고 훅 틀려버리면 훅 가는 거죠. 막 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아는 걸 활용을 해야 돼요. 활용. 그래서 확률을 높여야 돼요. 확률을. 그죠? 찍더라도. 그리고 찍을 때는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내가 딱 찍으면 맞는다 그래야지 찍으면서 아이고 난 원래 찍으면 안 맞는데? 그러면 그 원하는 대로 돼. 안 맞아. 그러니까 찍더라도 뭐예요? 난 찍어도 맞고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또 자신 있게 찍어야 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감을 가져야 돼. 생각을 좀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생각한 대로 된다잖아. 그죠?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는 자신있게 해야 돼. 그치? 지금 점수 안 나오면 좀 있으면 더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잘 나올 거야. 그래야 돼. 아이고, 난 틀렸어. 이미 틀렸어, 그러면. 그치? 그럼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계산 문제는 우리가 찍으라겠죠. 근데 계산 문제 중에 제가 유일하게 만약에 얘가 나오면 얘는 한번 해봐라. 그런 게 119페이지죠. 119번. 무슨 주택? 고가주택, 고가주택. 자, 양도세 고가주택은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때 고가주택은 뭘 말한다? 실거래가로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자, 그럼 119번은 양도차익을 구하래요. 자, 얘가 양도가액 12억이래요. 자, 필요경비 실가액 얼마? 8억이죠. 그럼 양도차익이 4억이다.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구하는 거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얘가 얼마에 팔았어? 12억에 팔았죠. 그럼 그 중에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그죠? 세금을 내는 건 12억 중에 3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라. 이만큼 비과세. 그죠? 20억에 팔면 20억 중에 얼마? 9억까지는 비과세. 왜 9억까지? 9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잖아요. 고가주택. 그죠? 그러니까 9억은 해주고. 세금 내는 건 20불에 11. 11. 그러니까 얘가 얼마 곱하는 이것만 알면 금방 풀죠. 그럼 10초는 풀 수 있어요. 왜? 빼기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거 곱하는 것만 알면 금방 풀 수 있죠. 그럼 얘가 얼마예요? 1억이죠. 4분의 1이니까. 그죠? 1억. 이 과표 이게 1억이에요. 고가주택. 그죠? 그럼 이것만 알면 돼. 이것만. 금방 할 수 있죠. 그냥 빼기 9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자, 15억에 팔았다. 그럼 15분에 얼마 곱해주면 돼? 날세. 그래요. 힘들면 10에서 9를 빼. 그럼 1 남잖아. 그럼 여기 1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6이잖아. 꼭 왜 한꺼번에 15 빼기 9를 하려고 그래. 굳이. 무리해 가서 그렇게 할 게 뭐 있다는 거지. 더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뭐 이렇게 해요. 그죠? 활용을 잘 하면 이제. 그게 더 받았더니 괜히 15 빼기 9 무리하게 하다가 틀릴 수도 있어. 8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7 나올 수도 있고, 그럼 틀리는데. 왜 그렇게 하냐는 거지. 그죠? 활용을 해야지. 그죠? 3 더하기 8 더하기 9가 뭔지 아세요? 얼마인지 아세요? 20이에요. 3, 8, 9, 19, 20. 그죠? 그죠? 이게죠? 5, 6, 9, 20. 이게 옛날에 도리직구 땡 할 때, 화토 직구 땡 할 때 이걸로 하잖아요. 그 옛날에 이거 연습할 때 제가 차 타고 가다가 버스가 지나가잖아요. 그럼 넘버 있잖아. 넘버 딱 지나가면 그거 보고 3, 9, 19, 장땡. 연습 엄청 했었어요, 옛날에. 그게 뭐든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부단히 노력을 해야 돼. 하물며 공부는 말할 것도 없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뭐예요? 내가 볼 때 이게 문제야. 여기서 계산이 안 돼. 시험 이렇게 나왔다 해봐. 이거 계산 못한다니까, 이거. 4억에 15분의 6이래. 어떡할 거야, 이거? 훅 가는 거죠. 계산기 두드려야죠. 4억에 6 곱해 6, 4, 6은 24. 24억에 24억 나누기 15. 골 때리는 거죠, 이게. 그죠? 계산하지 마세요, 머리 아프니까. 그죠? 여기서 주는 거죠. 여러분 3, 2, 6, 3, 5, 15, 5분의 2잖아요. 5, 8, 40, 2, 8, 16, 1억 6천. 이렇게 가는 거죠. 어렵죠? 하지 마. 그죠? 이 산수가 어려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수학 선생님을 잠깐 했었거든요. 학원에서. 이거 하기 전에. 근데 초등학생 수학도 진짜 어려워요, 여러분. 못 가르쳐요, 여러분은 초등학생 수학을. 4학년만 되면 못 가르쳐요. 해답지 보고도 몰라.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중고등학생 말할 것도 없고. 그죠? 초등학생도 이제 어렵다니까. 엄마한테 물어보면 엄마는 대답 못 한다니까. 됐어. 엄마 지금 바빠.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엄마가 한다는 얘기 해봐요. 엄마가 이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엄마가 아들한테 사자성어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금상첨화. 이걸 설명하는 거죠. 들으셨어요? 그랬더니 모르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 엄마처럼 얼굴도 예쁘고 살림도 잘하고 이런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으면 아들한테. 아들이 뭐라 했어? 한참 생각해. 자화자찬? 엄마가 답답하죠? 설명 또 했더니 못 알아들어. 엄마가 힌트 하나만 줄게. 금자로 시작해. 아들이 뭐라 했어? 금시초문? 그때잖아. 금치단자. 그게 더 뜨기네. 금치단자. 초등학생이 그것까지 알아? 금치단자까지? 네. 자, 그럼 이게 보세요. 이게 그럼 얘만 알면 이거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만약에 119번 문제를 거기서 이거 하나만 고치면 어떨까요? 갑은 8억에 취득한 고가주택을 1년 보유하다가 12억에 양도했다. 그걸 2년을 1년이라고 하면 과표가 얼마일까요? 양도세가 얼마일까요? 그냥 거기서 그거만 1년 보유했다고 고쳐서 2년은 1년 보유했다 그러면 과표가 얼마예요? 양도차익
4억이에요. 그럼 4억. 그죠?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게 만약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약간 만약 실제 나왔는데 틀리게 하려면 이거를 그냥 1년 6개월 보유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12억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전제 조건이 얘가 1세대 1주택 2년 보유해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 근데 걔가 고가주택인 거야. 그러니까 9억까지 비과세 해주는 거죠. 근데 얘가 1년 6개월이면 비과세 자체가 안 되는 건데 여기서 9억을 비과세 해주면 안 되잖아요. 지금 고가주택 아닌 것도 비과세가 안 되는 판에. 그러니까 항상 얘는 전제 조건이 비과세 요건 충족한 걸 전제로 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무조건 되는 건 아니다. 그죠? 어떤 분이 옛날에 이거 할 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수업 듣고 자기는 이렇게 팔았는데 세금을 다 냈대요. 근데 수업을 들어보니까 많이 냈으니까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이 2채야. 2주택인데 파는 거야 하나는. 고가주택으로. 그러니까 세금 다 내죠. 비과세가 안 되더만. 비과세가 요건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몇 분의 몇인가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얘가 왜냐면 전례가 있어요. 나온 전례가. 실제 기출로. 그러니까 여러분 운 진짜 좋으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금방 풀 수 있어요. 10초 풀죠. 하나 주워먹기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9페이지 123번 259페이지 123번을 보겠습니다. 국내의 주택 한 채와 토지를 갖고 있고 외국의 한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여러분이 원주에 아파트 하나하고 땅이 있고 하와이에 집이 하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상태에서 집을 팔았어.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갑이 국내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라도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그럼 여러분 지금 하와이에 집을 먼저 판다는 얘기죠? 아니 집을 원주에 있는 집을 팔았어. 근데 하와이에 집이 있으니까 2주택이기 때문에 비과세가 안 된다? 상관없다겠죠. 양도세 비과세는 우리나라의 1주택이에요. 집이 한국에 하나 있고 중국에 만 채가 있어. 나는 1주택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상관없는 거지. 근데 얘는 뭐래요? 2주택에 해당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땡. 그랬죠? 2번 갑이 국외주택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의 경우 국외주택 양도에 대해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있다. 있죠? 자, 근데 조심할 건 국외주택 양도 그러면 항상 몇 년 이상? 5년 이상 거주. 이거 기억하세요? 9년 이상? 그러니까 국내 주소가 있다고 내는 건 아니라겠죠? 국외자산 양도는 납세 의무자 기준이 5년 이상. 누구 때문에 그런다 해서 미치코 때문에 그런다 했잖아요. 5년 이상. 그죠? 답은 1번인 거죠. 틀린 거니까 2번 맞고. 3번은 갑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다? 갑의 주소지. 갑의 주소지. 사람의 주소지. 어디? 세무서. 그죠? 4번 국외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국외주택 양도소득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 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에다가도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팔면요. 그러면 우리나라 세금을 또 내면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외국에다 냈던 세금은 이 세액공제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 중 둘 중 본인한테 유리한 걸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중과세를 방지하겠다. 이 얘기고요. 5번 국외주택 양도에서는 연 250만 원 기본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자, 국외자산은 기본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안 된다. 그랬죠? 왜? 금액이 크기 때문에 안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어요. 그죠? 보시고. 그 뒤에 쭉 하면 막 계산 문제 좀 나오거든요. 뒤에, 그죠? 계산 문제 안 풀겠습니다. 이거 어차피 계산문 찍을 거니까. 그죠? 크게 이건 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웬만하면 찍으라고 했잖아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기출 문제 대부분이 문제가 좀 어렵죠. 근데 문제가 계산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가면 좀 서운한 것 같으니까 139번 문제 하나만 풀겠습니다. 139번. 일단 이거는 139번은 실제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기출 문제. 부담보증 얘기입니다. 부담보증이요. 그죠? 자, 문제가 이렇게 돼 있죠. 부담보증인데. 자, 얘가 증여를 한 거죠. 그러면 얘가 증여면 이제 과세할 때 이 부동산 가격 평가를 하는데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게 되면 가격 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다 평가한 금액을 가지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거기 내용이 뭐라고 돼 있냐면 1번에 취득 당시 실거래가 얼마래? 8천. 이걸 얼마에 샀다는 거야? 8천만 원에 샀다는 얘기죠. 살 때. 그죠? 근데 현재 증여를 하려는데 현재 금액이 얼마다? 평가액이 5억 원이래요. 5억. 거기 기준시가 상관없잖아요. 증여일 현재 평가액이 얼마? 5억. 감정가액이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5억이라는 거죠. 이거를 증여해주면 돼.
거기에 뭐가 있어? 채무가 있죠, 채무. 얼마? 1억. 1억 2천 그러면 안 되죠? 그냥 채권 최고액이니까. 실제 세금 1억이니까. 그죠? 1억. 이거를 이제 뭐 했다는 거야? 부담부지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법소리 뭐라겠죠? 요렇게 하면 요 1억은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그죠? 나머지 4억은 뭘로 봐? 증여로 본다. 그랬잖아요. 뭐 얘기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얘가 문제를 뭐 구하라냐면 양도 차익을 구하시옵소서. 양도 차익을 구하래요. 그럼 양도 가액에서 필요 경비 빼주면 되죠? 양도 가액은 얼마입니까? 1억이죠. 여기 써있잖아. 1억. 얘만 1억으로 본다 했잖아요. 그죠? 1억. 필요 경비는 취득 가액밖에 없죠. 취득 가액 얼마? 얼마? 뭐 그렇게 쉬운 문제 기랬겠어요. 8천이면. 바쁘지 말고. 8천? 일단 8천은 아니에요. 얼마일까요? 실제 시험은 양도 차익을 구하시가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요 취득 가액이 얼마인 이걸 물어봤어요. 실제 시험은.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걸 물어본 거야. 이건 변형한 거고요. 실제 기출문제는 이 똑같이 나와가지고 8천인데 취득 가액 얼마니? 얼마? 어려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봐야 돼. 이 8천이 건물 전체의 취득가액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건물 전체를 양도한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5분의 1을 해야죠. 5분의 1을. 안 분해야지. 안 분해. 5분의 1을. 왜? 이 건물 전체가 5억인데 그 중에 1억만 양도로 보잖아요. 나머지 증여고. 그죠? 그럼 얘가 건물 전체 가격이니까 이거에 5분의 1을 안 보내서 5분의 1만 취득 가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00만 원이에요. 5, 1은 5, 6, 3, 4가 1,600. 그때 정시합이 1,600이었었어요. 그때는. 부담부중에. 그죠? 이런 것들 나오면 다 안 분하면 돼요. 그냥. 개념은 똑같아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8,000은 아닌 거죠. 그죠? 1억.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문제대로 하면 뭐야? 여기다가 1,600을 빼라는 얘기지. 취득가액. 그죠? 8,400이다 이런데 실제 시험은 이거 구하는 게 낫어요. 취득가액 구하시죠. 그죠? 5분의 1. 안 분하면 되잖아요. 5분의 1만. 나머지 금액은 증여세 계산할 때 경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똑같이 하면. 왜? 이게 전체를, 만약 얘가 전체를 양도했다 그러면 이 8천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 5분의 1만 양도니까 얘도 5분의 1, 안 분의 1 똑같이 간다.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는 별로 안 좋다니까. 풀고 나면 기분도. 그렇죠? 자, 걔는 그렇게 하시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12페이지. 12페이지. 그 총론 있죠? 총론. 짝수문을 쭉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쨌든 훑어는 한번 봤는데, 양도세까지 한번 훑어봤는데, 그죠? 지금 또 하는 거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2번. 12페이지 2번.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 뭐 우리가 배우는 거 물납, 분납 둘 다 된다 그러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배우는 거 뭐. 재산세.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조금 저기에서 상속세가 나오면 개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상속 우리가 안 배우죠? 근데 상속세는 물납, 분납 돼요. 근데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뭐? 재산세만 물납과 분납이 된다. 둘 다 되는 건 이거다. 물납 또는 분납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도 해당이 된다는 거. 왜? 걔는 물납은 안 되지만 분납은 된다 그랬죠. 그죠? 참고로 혹시나 전에 시험에 나왔다 했죠.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 했어요? 재산세. 이게 재산세 이렇게 나왔죠. 100만 원 나오면 여기다가 도시지역분 재산세가 나오는 분이 있다 했죠. 도시지역분 재산세. 그럼 세금을 계산해 따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나와? 합해서 120. 해가지고 법조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를 합해서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법에. 그래서 결론은 얘도 뭐가 된다? 물납이 된다. 해서 시험에 나왔어요. 한번. 골 때리는 거죠. 이거는 문제가. 조문은 맞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 이때 당시 문제 제가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강의한 역사가 없거든요. 저는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왜? 누가 이런 걸 뭐 중요하다고 강의하겠어요. 근데 그 출제는 또 어디서 막 봐가지고 지가 머리 겁내 굴린 거죠. 굉장히 뿌듯했겠죠. 야, 이거 냈으니까 다 틀리겠지 하고 막 냈겠지. 그죠? 실제로 많이 틀렸어요. 왜? 이거를 물납이 된다라고 생각 아무도 안 하죠. 근데 조문은 맞아요. 왜? 두 개 합해서 뭐? 재산세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럼 묶어서 뭐라는 겨? 재산세라는 얘기죠. 요번에 7월 달에 세금 나왔잖아요. 재산세요. 그러면 이제 그 건축물분 재산 내신 분 중에 고지서에 이거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생각. 그죠? 어떤 분이 지난주에 저한테 뭐 상담하시는데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는 재산세가 나왔는데 건축물 재산세 나오고 도시지역분 나오고 밑에 특정 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까지 나왔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지방기획세 나왔겠죠. 그러니까 왜 지역개발세하고 지역자원시설 얘하고 같이 나오냐 그런 거죠. 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분 상가 건물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얘기예요. 어디 변두리기 아니라 약간 괜찮은 지역이 있다는 거야. 왜? 이게 나온다는 건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근데 말했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다고. 많이 내는 게 좋아요. 그 소득세 이번에 국가에서 정부에서 뭐 42% 뭐 소득세 증세한다고 해서 최고 구간이 40%잖아요. 그걸 42% 올리겠다는 2%. 그걸 듣고 여러분이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왜? 여러분 해당성 없어요. 왜? 그거는 구간이 5억 초과. 5억 초과된 사람은 얘기하는 5억 초과. 그럼 여기서 5억은 연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소득 금액이 5억이니까 실제 연봉은 최소 1년에 10억 이상입니다. 최소. 그래야지 5억, 10억 더 돼야죠. 직장 다니면 우리 월급 연봉 8천이다. 그 실제 과표 잡히면 얼마 잡힐 것 같아요? 뭐 공제하고 3천도 안 잡혀요. 그러니까 5억이 잡히려면 실제 1년에 15억, 20억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럼 세금 내야지. 2%더 내는 거 국가 있고 내지. 나 같으면 울렁 내겠네. 가봐야 알지 맞겠대. 그죠? 그죠? 여러분이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죠? 지금 정부 정책 8월 달에 부동산 정책이 나오는데 별얘기 다 있습니다. 양도세 다주택 중과세 부활한다는 얘기도 막 그래요. 지금 투기가 많아가지고 다주택 중과세가 폐지됐잖아요. 2014년에. 근데 이거 다시 부활한다. 오늘 인터넷 보니까 이번 달 8월 달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거든요. 부동산 정책. 지금 투기가 너무 심해요. 저쪽 강남 쪽이나 서울에.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주택 중과세 하겠다고 지금 또 그러면 또 옛날처럼 2주택 50%, 30% 60%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데 그게 참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투기를 막으려면. 그죠? 보유세. 보유세 높이면 못 갖고 있거든요. 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막 재산세 정부세 왕창 나오는데 어떻게 갖고 있을 거야? 팔아야지. 양도세 줄여야 되죠. 그래야 팔릴 거 아니야. 근데 양도세를 높여버리면 안 팔아. 그냥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럼 전세값 올라가고 막 도죠.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뭐가 옳은지는 모르겠어요. 우리하고 관계 없으니까 난 우리 몇 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도 고민되겠죠. 모르겠어. 아직 발표는 나봐야겠는데.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쭉 가시면 뒷장에 10번에 보시면 세율 구조가 나와요. 다음 세목의 세율 구조 중 가장 틀린 것은 그랬죠. 자, 1번 취득세는 초과 누진세율 아니죠. 자, 우리가 세율이 비례 세율이 있고 누진세율이 있죠. 비례와 누진세율이 있어요. 자, 이게 잡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해요. 이게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구분하는 게 비례세율, 누진, 정률, 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구분하는 게 기준이 달라요. 기준이. 그죠? 뭐냐면 얘는 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과세표준. 그러니까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 그래?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을 비례 그래요. 근데 얘는 과표 관련된 게 아니라 세율이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률과 정액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비율. 얘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그 얘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에 해당돼 여기도 둘 다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기준이. 우리가 그거 똑같은 거냐. 조세 분류할 때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인데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국세 지방세로 구분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 보통세, 목적세 이렇게 하듯이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비례세율은 우리가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비례세율이고 누진은 종합부동산세가 누진으로 돼 있고 그 다음 뭐야? 재산세하고 양도세는 둘 다 돼 있죠. 비례도 있고 누진도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얘는 정률은 비율. 그러니까 2%, 3%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얘는 금액으로 표시되는 거죠. 우리가 배우는 조세 중에 정액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등록세 하나밖에 없어. 정액세로. 자, 이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예요? 과표가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 등으로 표시되면 종량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종량세는 금액이 아닌 걸 말하죠. 자,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종량세에 있는 게 뭐예요? 등록세예요, 등록세. 근데 여러분, 등록세가 이런 분이 있어요. 이제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종량세가, 이제 등록세가 종량세라니까 나중에 시험에 등록세는 종가세 및 종량세 구조로 돼 있다. 맞아, 틀려? 맞는 얘기예요. 근데 틀렸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등록세 종량세라고 했는데? 맞아요, 종량세. 근데 등록세는 원래 종가세예요, 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종량세가 섞여 있는 거지. 뭐 건수 한 건당 6,000원 걔 때문에 종량세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다 금액이에요. 부동산 가액, 전세 금액, 임차, 원리임대차 금액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등록세는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는 거죠. 그럼 세율이 등록세는 정률세도 있고 정액세도 있는 거예요. 왜? 건당 6,000원 이거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금액이니까 세율이 비율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별건 아니라고 해서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 생각하면 문제를 그것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요. 어렵고 쉽고 그런 걸 떠나서 개념상으로. 그죠? 그러니까 지금 10번 문제는 가장 틀린 거 그랬는데 1번 취득세는 누진세는 아니죠. 비례세만 돼 있지. 틀렸고. 표준세는 맞죠. 자, 우리가 배우는 지방세 3개는 다 뭘로 돼 있다?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뭐가 가능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범에서 가감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율 파트 배울 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가면 다 이게 나와요. 100분의 50 가감조정. 자, 근데 특징이 있죠. 시험 문제 나올 때 특징이 취득세는 뭐가 잘 나온다 했어요? 얘는 표준세율과 중과세율에 대해서 가감할 수 있다. 이렇게 잘 나오죠. 그러면 땡. 왜? 얘는 아니고 얘만. 그리고 등록세는 이렇게 나오죠.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부동산 등기만 가감 조정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동차 등록할 때 등록세 내죠. 걔는 가감 조정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질문 나오면 잘못하면 틀릴 수 있죠. 어떻게 틀리냐면 이렇게 틀려요. 등록세의 경우는 부동산 등기에 한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면 한하여가 붙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등록세는 가감 조정 되는데 왜 이것만 돼? 틀렸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얘만 되는 거야. 얘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잘못하면 또 틀리시죠. 외웠는데 틀려. 재산세는 뭐가 나와요? 그 가감 조정한 세율은 당해년도에 한하여 적용. 이 점이 잘 나오죠. 이게 실제 시험에 5년간 적용한다 그래서 틀리게 나온 적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특징적으로 잘 나온다는 거지. 여기서 얘 이걸 잘 물어보고 얘는 이걸 잘 물어보고 얘는 이게 잘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만 딱 외우지 말고 특징적인 걸 잘 기억하는 게 좋죠. 그럼 세목별로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그거 나왔을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중과세는 맞고 재산세는 비례세율과 누진이 있고 표준세율, 중과세율, 종합부동산세, 누진세율. 그 다음에 등록세 보면 비례세율 그리고 정액세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왜? 화폐는 건당 6,000원. 그죠? 표준세율, 중과세를 맞고 양도세, 초과 누진, 비례세율로 되어 있다. 자,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다가 하겠습니다.